아. 자, 이제 이어서 봐요. 자, 이제 가담법. 찾았어요? 여러분, 이 가담법도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해가 좀 안 되고 어려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교재 여러분 239페이지부터인데 241 몇 페이지? 그 241을 딱 정리하면 거의 다 맞춥니다. 한 페이지에서 조져야 돼. 찾았어요? 자, 그럼 칠판 봐요. 여기 있네요. 이걸 두 가지로 제가 여백이 없어서 한 장이 못돼서 두 장이면 되구나. 여기 성립이 있고 그 다음에 실행 절차 있잖아요. 두 개를 해놨는데. 자, 먼저 봐요. 이 가등기 담보가 성립을, 이게 여러분 봐요. 우리가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잖아. 담보 가등기가 있고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있어요. 뭐가 있다? 청구권. 청구권 그걸 순위 보존의 가등기를 하고 지금 무슨 가등기? 담보야, 담보. 그럼 이 담보 가등기는 뭐와 똑같다? 저당권에 대한 특별이다. 그게 먼저 돼야 돼. 그럼 봐요. 대부분은 채무자가 돈 빌리고 아파트나 토지를 뭐 합니까? 저당을 설정하잖아. 대체는 뭐 한다 지금? 요 글자 보여 뒤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뭐라고? 저당권에 대한 특별이라도 어디에 대한 특별이다? 저당권. 여기 돼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채무자, 채권자 사이에 무슨 대차? 소비대차가 돼야 돼요. 소비대차가 무슨 말이에요? 차용, 빌린, 대여. 다시 뭐라고? 차용, 빌린, 대여. 여기 소비대차가 돼야 돼. 소비대차가 안 되면 이 법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대차? 소비대차를 해야 돼. 두 번째는 누가 점유합니까? 그럼 봐요, 여러분. 요건 안 되는 거 봐요. 칠판. 요 물건을 여자가 수리했다. 수리하면 공사비가 나오지. 수리비 돼, 안 돼? 안 돼. 왜? 소비대차가 아니잖아. 매매대금 안 돼. 요 형식을 취해야 돼. 두 번째는 대신 물건으로 갚겠다. 봐요. 그럼 채무자가 돈 빌리고 나서 못 갚으면 요 아파트를, 집을 당신에게 갚겠다가 변제야. 그리고 뭐까지 해? 예약까지 합니다. 그게 뭐라고? 대물 변제의 예약. 하고 어떻게 한다? 가등기 담보나 소유권 넘겨주는 게 뭐야? 양도 담보를 해야 돼. 그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을 아예 넘겨주든지 넘겨주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하든지 해야 돼. 그럼 이 양도 담보를 왜 잘 안 하는가 하면 소유권이 넘어와서 채권자 앞으로 갚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또 돌려줘야 돼. 넘어오면 세금 내고 이래서 안 돼. 그래서 양도 담보를 다 안 하고 뭐 한다? 가등기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할 때 플러스 돈 안 갚으면 본등기 자료를 공정을 받아 놓는 거야. 그럼 돈 안 갚으면 바로 본등기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래서 가등기 양도 담보보다는 가등기 담보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뭐라 불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 했잖아. 세 번째, 점유는 누가 한다? 똑같네. 저당권과 똑같잖아. 그러면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 해주면 가등기 담보 설정자고,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 건자고, 양도 담보하면 채무자가 양도 담보 설정자고 양도 담보 건자가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가입니다. 시가 알아요? 시가. 이 부동산 시가가
차용액 플러스 이자보다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됩니다. 시가가 커야 된다. 다시 뭐가? 시가가 뭐보다? 차용액 플러스 이자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 이 부동산은 등기 등록할 수 있어야 돼요. 동사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6번이 뭐다? 담보물건 특성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가등기 담보도 뭐다? 담보물건이란 거야. 그럼 담보물건이 뭐가 있노? 특성이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있잖아 4개. 그게 여기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이야. 다시 담보물건 특성이 뭐라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7번 채무자 등이라 했을 때는 누구다? 돈빌간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누구? 담보가당기구 소유권 취득한 제3자까지. 다시 채무자 등이 누구라고? 채무자도 있고 물상보증인하고 담보가당기구 소유권 취득한 제3자까지입니다. 그럼 후순위자는 누구다? 읽어봐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립한다는 거. 특히 첫 번째, 소비대차 중요하다. 두 번째가 가등기 담보해야 된다. 중요하다. 네 번째, 시가가 커야 된다. 다섯 번째, 등기 등록할 수 있어야 된다. 요 한 4개 정도는 필히 알아야 돼. 그 중에서도. 자, 그러면, 요렇게 가등기 담보가 성립하면, 자, 그 다음에 실행 갑니다. 그러면 7번 봐요. 이런 부동산에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A란 채무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가 2억이야. 그게 이미 1억은 저당 설정해주고 저 B로부터 돈 빌리고 가등기담보 해주고 또 다른 놈부터 돈 빌리고 저당 3가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가정하고 갑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는 가등기 담보 앞에 있으면 이자를 선순위, 뒤에 있는 자를 후순위 권리자로 불러. 지금 이 가등기 담보가 기준이야. 그래서 봐요. 원료를 가면 A가 채무자, B가 가등기 담보권자. 만일에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인 가등기 담보권자가 선택을 해. 경매갈지 권리 취득갈지. 요 경매가면 가등기 담보권이 뭐다? 저당이 되는 거야. 그럼 다 저당이야. 그러면 경매가면 저당권은 어떻게 돼? 운명이. 최선순위부터 모두 소멸하잖아. 순위에 따라서 우선 면제 못 받아도 소멸. 그래서 값 받고 B 받고 을 받아. 그럼 만약에 2억에 그대로 경매돼도 어떻게 돼? 8천 받고 1억 받고 얼마 못 받아? 4천 중에서 2천 받고 2천 못 받네? 그래도 소멸. 그러면 경락이는 깨끗한 부동산 취득합니다. 경매 갔을 때. 이거는 저당권과 똑같아. 그래서 이걸 잘 안 물어봐 여기서는. 가등기 담보에는 특별히 요거 권리 취득. 1번이 뭐야? 2번 3번 4번 요거의 1번부터 요거는 어디에만 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중요한 거야. 다시 권리를 취득하려면 1번 뭐 해야 된다? 실행통지. 그리고 청사기간 몇 개월? 2개월. 그리고 뭘 거쳐야 돼? 동시에. 그리고 본등기하면 뭐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다시 1번이 뭐라고? 2번 3번 4번 그거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적에 야, 여기까지 실행통지 보이네. 자, 실행통지 1번에서는 밑에 봐요. 실행통지가 무슨 말이야? 채권자가 이 부동산 이제 내가 소유권 가져간다 알아라고 알린다는 거야. 그게 실행통지야. 그래서 실행통지의 1번 누가 누구에게? 채권자가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야. 그러면 아까 채무자 등이 누가 있었노? 그 위에 8번, 7번.
다시 읽어봐요. 자, 거기서 뭐가 되면 누락이 되면 무효가 돼. 이거는 채무자 등이 3명이 있었잖아. 누락되면 무효래도 무효가 뭐야? 효력이 없는 거야, 이 절차는. 그리고 다시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 번 더 후순위자에게도 통지합니다. 통지를 2번 해야 돼. 다시 채권자가 몇 번 한다 통지를? 2번. 근데 문제는 후순위 통지가 누락되면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시 후순위자에게 통지가 누락되면 뭐라고? 대항하지 못하는 거야. 후순위자에게 통지가 누락되면 대항하지 못하지. 무효가 아니야. 그리고 3번. 칠판 봐요. 실행통지하고 청산기간제라고 뭐합니까? 동시행해서 청산금은 누구한테 주라는 거야, 지급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목적물이 본득에서는 누가 주라는 거야? 채무자가 채권자에 줘야 되잖아. 이때 청산금 줄 걸 미리 통지하는 게 3번이야. 찾았어요? 그럼 청산금은 어디서 뭐 빼? 시가에서 빼기. 채권자 플러스 누구? 선순위. 찾았어요? 후순위자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6번. 채권자는 청산금에 대해서 다투지 못합니다.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자, 여러분. 7번. 뭐가 미달? 자, 이 말이야. 우리 생각에는 청산금이 한 2천 되는데 500을 통지한 거예요. 그럼 청산금이 작잖아. 그래도 7번 봐요. 1번이 뭐야? 실행통지 효력. 2번이 뭐야? 청산기간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청산금이 객관적 편견에 미치지 못해도 1번 청산기간 진행되고 2번 실행통지 진행되고 청산기간 진행돼. 그럼 채무자는 손해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동시이행해서 요때 거절하는 거야.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달라 하면서 목적물 인도라 본득의 서류를 안 주면 돼. 청산금이 작게 통지해도 어떻게 된다고? 실행통지 청산기간은 진행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목적물과 본득의 서류를 동시행 주장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기간 갑니다. 그래서 실행통지에서 한 6개, 7개. 자, 칠판. 이제 청산기간은 봐요. 후순위자야. 여기서 후순위자 누구? 3번 저당권자 이놈이잖아. 불만이 있으면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가능합니다. 다시 청산기간 내면 후순위자는 뭐 할 수 있다고? 경매 제보나올 수 있다. 그거 하나야, 후순위 청산기간은. 그리고 다시 이제 동시행을 거쳐야 되는데 청산금 받는 거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게 2개야. 목적물과 본득의 서류야. 그게 동시야. 그러면 여기서 7번. 채무자의 마지막 노선이 뭐다? 청산금 지급받을 때까지야. 언제가 마지막 노선? 그때까지는 채무액을 지급하고 돈을 갚고 말소 청구가 돼. 그럼 청산기간 2개월 지나도 상관이 없어. 청산금이 만약에 2천이면 2천 받을 때까지 돈 갚을 수 있는 거야. 안 되는 게 2개 있어. 변제기 몇 년? 10년. 또 누가 나타나면? 선의의 제도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그때는 안 되지만 요 2개 빼고는 언제까지 가능하다? 돈 갚는 게? 청산금 지급받을 때까지. 여기 끝이야.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자. 7번. 이 가등기 담보권자랑 B란 놈이 1억 빌려주고 청산금을 2천 주고 소유권을 가져온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얼마짜리 가져왔노? 2억짜리 가져왔잖아. 자기는 얼마 썼노? 1억 옛날에 빌려줬고 또 2천 준 거야. 그러면 후순위는 소멸합니다. 다시 말해서 후순위 요놈은 2천 받고 2천 못 받아도 요 채무자와 채권 채무 관계지 부동산이라는 저당권은 소멸되는 거야. 후순위는. 근데 무죄는 살아있나 아직? 선순위 살아있는 거야. 그 선순위는 어디서 금액 빼놨노? 여기서 8천 빼놨잖아. 그걸 다시 요놈이 갚으면 돼. 8천. 그럼 선순위도 소멸. 그럼 다시 계산하자. 가당기 담보자 비는 옛날에 1억 주고 청산금 2천 주고 얼마 또 줬노? 얼마 나갔노? 2억 나갔잖아. 얼마 토지 가져왔노? 2억 토지 가져왔잖아. 건물 쌤쌤이잖아. 과보험 8천 받았으니까 끝. 자, A 가보자. A는 얼마짜리가 없어졌노? 2억. 6억짜리 날라갔잖아. B가 가져갔으니까 소유권. 대신에 얼마 빌려 썼을까? 8천 빌려 쓰고 1억 빌려 쓰고 1억 8천이제? 청산금 얼마 받았노? 2천 받았잖아. 그리고 요놈에게 얼마 빌렸노? 그중 2천은 받아갔을까? 요놈에. 그러면 얼마 빚만 남아있노 이제? 2천만 남아있잖아. 여자가 2천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채권 채무관계 2천 남는 거예요. 토탈 빌리생기 다 합하면 2억 2천이잖아. 그 2천 남는 거예요. 2억짜리 날라가고.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그걸 맞추려고 이렇게 실행 동시 정상기간 거쳐서 이렇게 합니다. 동시에. 그리고 이 절차를 거치면 비록 채무자는 돈을 못 갚아서 소유권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취득한다 하더라도 금액을 계산해 보면 쌤쌤이야.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입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안 하고 바로 B가 소유권 가져가 버려요. 그럼 2억짜리가 날아가는 거야. 10원도 못 받고.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 등액으로 범죄는 누구 보호? 채무자보다 채권자 폭리방지자 같은 말. 자, 누구 보호? 채무자 보호. 채무자를 보호한다. 끝. 예? 예. 아이, 계산했을 때. 시가가 2억이라 했을 때, 요렇게, 예.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예약 당시 시가가 2억일 수도 있고, 부동산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실행 동지 당시는 실행 동지 당시에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을 거 아니야? 그 시가가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어. 어쩌나요? 또 그래서 그냥 그대로 2억으로 보고 계산해 본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제 감정평가 합니다. 채권자도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감정평가에 두 군데 이어가지고 평균가하게 해갖고 붙여서 합니다. 그래 공적 증거가 있잖아. 감정평가서를 두 군데 섭외해갖고 한다. 또 자, 이런 절차로 해서 소유권 가져가고 빼앗기고 선순위 받아가고 후순위 못 받고 이렇게 정기한 제도 아닙니까 이거? 경마하라고 얼마나 잘 만들어놨노? 처음에 알리라. 기간 줘라. 이제 뭐 한다? 끝내자. 주고받고. 그거잖아. 처음에 알려줘라. 통지. 기간 줘라. 그래도. 그리고 서로 돈을 받고 소유권 가져가서 끝내라. 수고했어요. 자, 이 가담법 문제 하나 봅니다. 자, 가담법. 한글 한번 볼까? 6번에 26개 나와 있네. 597에 597, 597. 몇 번? 틀린 겁니까? 옳은 겁니까? 옳은 거 1번 읽어봐요. 틀렸네?
소비대차가 돼야 된다 했잖아. 안 가르쳐준 게 안 나온 거 아니고, 가르쳐준 게, 가담법은 소비대차. 소비대차하고 같은 말이 뭐고? 이, 차용, 빌림, 대여. 차용, 빌림, 대여. 같은 말이다. 1번 틀렸나? 2번 읽어봐요. 틀렸다. 여러분, 저 절차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이거 강행 규정이요. 그래, 아까 실행통지 1번 청산기간 2개월 동시행 거쳐서 본득이함 가져가. 이거 이발하면 무효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맞나 틀리나? 3번 읽어봐요. 자, 가등이다 뭐 채무자는 기속 청산과 뭐라고? 그럼 뭐가 틀리노? 자, 칠판 봐요. 여기 적혀있네. 자, 요걸 경매는 우리가 공적이라 봅니다. 법원에서 하니까. 요걸 권리취득이 사적인 거야. 거기에는 뭐만 인정하고? 기속, 아까처럼 기속만 인정하지, 이게 처분청산을 인정 안 합니다. 됐어요? 다시 뭐를 인정하고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기속이 뭐냐? 요 절차 거쳐서 청산금 주고 가자는 게 기속청산이고, 처분청산은 그냥 못 가져가라! 이라는 거예요. 저걸 누구라고 보호하게 만드는 거여서. 그래서 기속청산, 저 절차 거쳐서 가져가는 걸 인정하지 처분청산은 안 됩니다. 틀리고 3번 읽어봐요. 4번. 그럼 채무 변제 줄 것이고 가등기담보 말소 줄 거라. 뭐가 선이야? 그 가등기담보를 저당권을 해도 되잖아. 이거는 이 문제 아니야. 채무 변제와 담보권 소멸은 뭐가 선? 변제가 선이잖아. 꼭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 읽어봐요. 그 자가 누구야? 요 자지 후순위자지. 7번 봐요. 이 가등기담보 후고 요놈이잖아. 요놈은 언제? 정상기간 나면 후순위자는 불만이 있으면 뭐 전에더라도 경매 청구할 수 맞나? 없다 돼 있나? 자, 그럼 뭐가 답이고? 2번에 봐요, 여러분. 청산 절차를 안 거치고, 그러니까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는 종료됐네? 절차는 거친 거야, 안 거친 거야? 아니, 청산금이 제로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럼 줘, 안 줘? 안 줘도 되잖아. 청산금이 없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청산 절차를 뭐 했습니까? 종료했다는 것을 거쳤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 자, 첫 번째 봐요. 아까 가등기담보 하기 전까지는 누가 점유한다 해서? 실행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가져가지? 저당권과 똑같아. 청산자를 거치면 누구로 가져가야 돼? 채권자로 가야 되잖아. 그 말입니다. 이제 누구게 되는 거야? 채권자게 되잖아. 그 말이.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한테서 뭐가 이전된다? 채권자에게 간다. 그 전까지는 채무자. 그 저당권에서는 과실이란 저당 효력이 없다. 예외 압류에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 압류가 경매를 했잖아. 여기서는 권리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다 채무자가 합니다. 권리 취득 중에서 실행 절차 요거 권리 취득 기속 청산이든 처분 청산이든 처분 청산 아예 안 돼. 법에서. 그러니까 요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느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건데 기속 청산만 인정하고 법적으로 처분 청산을 인정 안 한대도 그건 요거야. 그건 또 조심해야 돼. 채권자가 선택하는 거는 경매 가는 것과 권리 취득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요걸 하는 거지. 그 중에서 경매는 공적 실행이야. 이거는 기속 처분을 안 나나. 이거는 사적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기속 요 절차를 거쳐야 정당하다는 거야. 그걸 안 거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조심해야 될 게, 경매는 어찌 보면 무슨 정산이고? 처분 정산이란 말이야. 그거는 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하니까 그거는 논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채권자가 선택하는 걸 맞아. 다시 봐요. 누가 선택한다? B가 선택한다 되어 있잖아. 채권자 선택, 경매 밑에 권리취득. 그 중에 권리취득이 사적 실행이야. 다른 말로 하면. 경매는 공적 실행이고, 요 권리취득은 무슨 실행? 사적. 거기서는 뭐만 인정하는 거야? 기속 정산만 되는 거지. 처분 정산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틀린 거예요. 자, 또 질문해봐요. 선택하면 안 된대도 그래서 그걸 기준 나누려면 채권자를 바꾸면 또 맞고 굳이 나누려면 요쪽에서 요걸 하려면 요쪽에 요 중에 할 때는 채권자 선택하면 요걸 나누는 거고 그리고 이 권리취득 할 때는 뭐 해야 돼? 요거밖에 없어. 기속이 없어. 앞에 그걸 요리 나눌 때는 채권자 해도 되고 요 권리취득 할 때는 하나밖에 없다 해도 기속만 있고 처분은 아예 없는 거야. 할 때는 권리취득에서는 하나밖에 없어. 기속. 처분 없고. 자, 그렇게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담법 지나서 실명법. 자, 그 실명법 한번 봐요. 자, 여러분 실명법도 이제 몇 페이지 보는가 하면 자, 첫 번째 하나 보고 자, 246의 그 사조가 중요합니다. 몇 조? 요거 7번 봐요. 이게 또 여러분 신탁 등기하고는 달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는 약정을 하지 말고 약정 명의신탁 그 등기도 하지 마라. 두 개 다 무효야. 그 무효는 다시 누구에게? 선악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하니까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 있는가 하면 246에 효력 나옵니까? 두 번째 칸에 1번 읽어봐요. 물권 변동이 등기입니다. 무효다. 3번 읽어봐요. 따라서 누구도 선이라도 취득한다. 요거야. 그래, 요거가 핵이다, 핵. 요거 흔들리면 안 돼요. 다시.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뭐가 무고 뭐가 무효? 두 개다.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다. 찾았어요? 근데 그 무효는 선악의 제3자에게 대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7번 봐요. 그 위에입니다. 맨 위에 보면 이제 그 적용되어 있지? 7번 봐요. 자, 요거 약정 제외되는 게 있고 현행법에서도 요 약정이 조세 포탈 등이 없다면 유효한 게 있어. 달라 조금. 지금 종중재산 배우자 종교단체는 조세 포탈 없다면 아직도 종중재산을 누구 명의로? 종원이나 종손 명의로 얼마든지 가능해.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3개밖에야. 그리고 위에 요거는 약정이 아니라 보는 거야. 조금 전에 공부한 가등기 담보라 양도 담보는 뭐야? 돈 빌리고 소유권 넘겨준 거잖아. 양도 담보는. 이 양도 담보 조금 전에 배웠잖아. 가등기 담보는 돈 빌리고 채권자로 가등기만 해준 거고 담보 가등기만 해준 거고. 그리고 상호 명의 신탁이 뭐야? 구분 소유적 공유잖아.
그리고 재건축하는 게 입법이야. 무슨 등기? 신탁 등기. 아파트 재건축할 때 누구 명의로 명의신탁 해놓고 하나? 신탁 등기하고. 조합 명의로 하잖아. 조합이 수탁자야. 아파트 주민들이 100세대면 100세대가 다 이렇게 해서 조합 명의로 사업한단 말이야. 그래야 간단해. 아니면 100명 다 동의받고 언제 할게요. 그게 신탁 등기야. 이런 거는 약정이라 안 보는 거야, 아예. 별도야, 별도. 그런데 다시 약정이지만 유효한게 뭐다? 종중 배우자. 다시 뭐라고? 약정이지만 유효한게 뭐라고? 종교단체까지는 잘 몰라도 돼. 그럼 지금도 종중재산 명예진답 조세 폴탈 목적이 없어야 돼, 참고로. 이걸 어떤 데는 위법 목적이 없으면 같은 말이야. 일단 유효하다. 뭐가 없으면 유효하다? 위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정이 무효고 그에 대한 등기가 무효야. 이 약정 등기 무효는 선악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248에 위에 또 적어놨죠? 제가 맨 위에 248에 적어놨잖아. 위에 거기 요거잖아. 요거 찾았어요? 그래서 우측에 약정 제외 있고 약정이지만 유효도 적어놨잖아. 우측에 248에 맨 위에. 자, 이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요겁니다. 자, 뭐라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7번 봐요. 요 매수인이 뭐가 돼야 돼? 신탁자가 돼야 돼. 여기 핵이다, 핵. 매수인이 신탁자가 돼야 된다. 다시. 계약 명의신탁은 매수인이 뭐라고? 수탁자가 돼야 된다. 여기 핵이다, 핵.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밑에 있잖아. 좌측이 중간, 우측이 계약 있잖아. 그래서 다시 이 중간생략형 매수인이 뭐가 돼야 돼? 신탁자. 여기 해결해도 계약은 매수인이 뭐라고? 수탁자. 이 또 실명법이 나오면 어렵습니다. 이 갑을병이 3명이 나오니까 이거 또 억수로 어려워 이게. 다시 매수인이 누구라고? 수탁자는 뭐? 매수인이 신탁자면 중간 요 끝이에요. 물론 요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시험이. 그러니까 요거 딱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딱 나오면 봐요. 어떻게 적어라? 딱 문제 옆에 요로 적어. 자, 매수인이 뭐라면 신탁자는 뭐라고? 중간생략형. 매수인이 수탁자면 계약. 자, 그러면 교재 보고 가자. 250페이지. 맨 위에 2번이 뭐예요? 요약집에. 자, 이제 봐요. 자, 1번 나오죠, 맨 위에. 갑은 을토지를 매입하면서 자르시고 병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잘라봐.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니까 누가 자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거기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적었어요? 다시 뭐 적어라?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가 뭐라고? 거기 명의신탁 약정 적고 무효라고 적어요. 같은 말이다. 그러면 그 지금까지 읽은 합의하고까지 읽으니까 누가 명의신탁 약정했노? 명의신탁 약정 적고 무효라고 적어. 무효까지 적었어요? 누가 했노? 갑과 을이 갑과 병이 을과 병이 누구? 명의신탁 약정은 누가 했노? 물어본다. 이 강사가. 을과 병 또
을과 병이라고? 그건 아니다. 다른. 갑과, 힌트는 갑이다. 갑은 있다. 갑과 을이야, 갑과 병이야. 그러면 줄 거라. 아니, 가로 쳐라. 을의 토지를 매수하면서까지 가로 쳐라. 뭐 가로 쳐라? 을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가로 쳐라. 그럼 누가 명의신탁 약정했노? 그래도 모르면 포기해라. 거기까지 가르쳐줬는데 누가 약정했는지 모르면 세종대왕 미워 적어라. 을소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자르라 가로치래도 그러면 주가 누구? 갑은 병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누가 했노? 갑하고 누구고? 병인데 또 을가면 얼얼하다. 가로친 거를 읽지 말고 읽어봐라 그러면. 갑은 병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됐어요? 그럼 누가 약정했다고? 그럼 먼저 갑이 먼저 나온다 병이 먼저 나온노? 먼저 나온 놈 신탁 적고 갑 병 수탁. 그래서 이리 된 거야. 7번 봐요. 가로는 빼면 이리 된 거야. 괜찮다. 왜 미치노? 시험도 안 치는데 미치면 어쩌려고. 자, 봐요. 자, 요걸 하면 갑이 병과 뭐 했다고? 병신탁 약정했지? 약정은 무효입니다. 요걸 하면 갑이 밑으로 와야 돼. 왜 신탁자니까. 병이 수탁자잖아. 약정이 무효인 거야. 자, 그 다음 보니까 을에게 직접 병 앞으로 이전 등 해줄 것을 부탁한 경우 그 다음 줄 거 봐라.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 경요. 그럼 봐요. 이런 뭐 아까 처음에 다시 가서 등기는 오래됐네. 을로부터 병 앞으로 등기 갔네. 그럼 봐요. 을로부터 병으로 등기를 갔답니다. 그런데 누가 매수했노? 그걸 찾으면 돼요. 키워드는 누구를 했을까? 매수인이 신탁자면 중간생략, 매수인이 수탁자면 계약이잖아. 누가 매수했노?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라. 갑은 을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칠판, 갑이 뭐다? 매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다? 예, 중간생략행위 되는 거야. 처음부터 적으면 이래 돼. 처음부터 적으면 갑은 을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입하면서 병의 이름 비로 약정하고 요리 적으면 돼. 그리고 이제 요 갑이 매수하면 자기 앞으로 등기 가져와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병의 매로 비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을에게 부탁했겠지. 그래서 을에게 부탁해서 매도인에게 등기는 요놈에게 넘겨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약정이 무효고 요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까 봐요. 옆에서 실명분 나오면 2명이든 3명이든 뭐야?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무효입니다. 그럼 요놈이 소유자가 아닌 거야, 요놈이. 근데 요놈이 넘겼어, 제3자에게, 정에게. 그럼 정은 어떻게 돼? 여기 있네?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가져간다.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가져간다. 요리 되는 거예요. 여기 있네, 봐요. 중간 맞지?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 요 수탁자 병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취득. 요거잖아, 요거. 그래서 사람 찾는 게 문제야. 항상. 문제 푸는 게 문제 아니고, 이거 어디 정려, 가버리 누군지 알아야 돼. 자, 그럼 다시 밑에 250에 밑에 필수 1번. 찾았어요? 다시 적습니다. 이제 요번에는 이제 맞춰보자.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다. 신탁자, 수탁자.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어요. 이 매수인이 수탁자, 신탁자.
자, 250페이지 한다. 페이지 몰라서 모른다 하지 말고 밑에 1번 갑과 친구 을이 약정을 하고 잘라라. 그 맹인신탁 약정 무효라고 적어라. 그리고 7번 왜 무효야? 7번 봐요. 아까 실명법에서 이게 해결해도 약정이 무효고 등기가 무효야. 선악의 제사면 대가지 못한대도 이 법이. 그 요걸 먼저 딱 야놔야 돼. 그럼 다시 와요. 자, 약정을 하고까지 자르시고 무효입니다. 누가 신탁자 수탁자 돼 있노? 친절하게 7번 만일에 이걸 하면 갑이 신탁자니까 올라가고 을이 수탁자 약정 무효입니다. 이 유견하면 갑이 밑으로 와야지. 왜? 신탁자니까. 을이 수탁자고 약정이 무효야. 아직 모른다. 누가 샀는지. 을이 직접 매수인 선의병 매수하고 줄 거라. 매수하고 그 옆에 이전 등기한 경우 줄 거라. 그 다음 줄에 누가 매수했어? 7번 봐요. 병으로부터 을이란 자가 매수했다 되잖아. 그리고 자기 앞으로 등기했잖아.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계약이잖아. 계약. 매수인이 수탁자잖아. 아직도 찾는 방법을 모르시면 8월달 되면 된다. 7월달도 안 된다. 8월달 가야 돼.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혼자 공부한다고 스텝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우수수입니다. 우수수. 혼자 공부해서 될 거면 벌써 합격했다. 수업 들어도 안 되는데 혼자 되겠나? 혼자 공부하면 기분은 좋다. 많이 된 것 같아. 한 달에 2달 동안 집에서 공부하면 민법 한 과목도 못 본다. 2달 동안. 진도가 안 나간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꼭 좀 다시 이 매수가 수탁자니까 이게 뭐가 돼? 계약. 그럼 아까 봐요. 요가 차이점이 뭔가 하면 여기서는 중간은 요 매도인이 나쁜 놈이야. 왜 나쁘다고 봐? 매도가 판 놈은 요 놈이잖아. 등기는 요 놈에게 해줬잖아. 나쁜 놈이지 당연히. 계약 상대방과 등기 상대방이 다르잖아. 이 중간은 매도인이 승낙하려면 안 돼. 등기가. 그런데 여기 봐요. 요 이임 봐요. 자, 매도를 가보자. 이 매도는 누구한테 팔았노? 수탁자 을에게 팔았잖아. 등기도 누구한테 넘겨줬노? 수탁자 을에게 줬잖아. 실제 그건 누구 돈이고? 신탁자 약정에 의한 돈 아이가? 그걸 몰랐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 등기를 유효로 갑니다. 계약에 있어서는. 왜?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한 사람하고 등기해준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도 수탁자, 실제 돈은 여자 돈이야. 신탁자. 그 사실을 몰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무효로 하면 거래가 안 돼. 그래서 이때는 매도인이 선인가 악인가 따라서 등기 여력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게 요가 달라봐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잖아. 근데 여기 봐요. 동법 자 무효입니다. 담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어느 당사자가 되고 수탁자가 매수인이 됐잖아. 당사자 매수. 상대방 당사자 매도인이 약정이 알지 못하면 찾았어요? 선이면 예외적으로 그 등기가 뭐다 물건 변동이 유효하다. 그게 요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매도인이 선이면 계약에서 등기가 유효하다.
이해를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런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전혀 경감하지 못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0에 다시 위에 1번 갑니다. 중간 봐요. 중간상의 견자. 을로부터 1번의 두 번째 줄. 병으로 이전등기 되었지? 자, 요거잖아. 요거 아까 지었구나. 요거 7번 봐요. 을로, 여기 어리면 을로 병 등기했잖아.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수탁잡기 아니고 그대로 매도인 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을이다. 찾았어요? 여기서는 7번 봐요. 요놈이 을이고 요놈이 갑이고 요놈이 병이잖아. 문제에서는 요놈이 을이잖아. 갑이고 병이잖아. 요거는 ABC 되어 있지만 달라하고 문제에서는 아까 설명한 거. 등기가 뭐였니까?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아직도 을 매도인 거다. 자, 그 다음에 2번 읽어봐요. 1의 경우. 자, 이겁니다. 아까도 설명했다. C라는 놈이 소유권 넘겼다. C가 아니고 병이네. 병이 정에 넘기면 정은 마지막 요거잖아.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정은 뭐 관계없이 소유권 가져간다.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가져갑니다. 3번 읽어봐라. 매도인은 자 7번 봐요. 요겁니다. 매도인이 이 수탁자로는 등기가 무효야. 그럼 당연히 등기가 무효니까 반환 청구됩니다. 등기 말소해라고 청구할 수 있어. 누구 거라고? 이 수탁자 변기 아니고 매도인 거라 했잖아. 등기가 무효니까. 그럼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매도인이 줄 거 봐라. 진정명의 회복 줄 거 봐라. 3번.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있다. 왜? 여러분 진정명의를 언제 하는 거야?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그때 하는 거야. 그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나 안 되어 있었나? 되어 있었잖아. 그래서 넘겨준 거잖아 미리.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저 중간 생각에서 매도인은 등기가 무효니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말소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는 거야. 말소 대신에. 그게 몇 번이다? 3번이다. 왜 가능하다? 매도인은 소유권 등기가 돼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왜 가능하다? 소유권 등기가 돼 있었거나 거기 최소한 그것만 해야 알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7번 요거 간다. 요거 좀 전에 했던 요거는 지우고 그러면 요겁니다. 이게 병입니까? 병이고 을이고 갑이네. 요 문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자 그러면 다시 자 250페이지 밑에 합니다. 이제 계약명신탁 1번에서 2선 이렇게 하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부동산 자체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어렵다. 7번 봐요. 지금 문제에서 매도인 병이 선이라고 했다. 맞아요? 선의의 병으로부터 나왔잖아. 문제에서 첫 번째 우측에. 그러면 7번 등기가 뭐가 된다? 유효잖아. 그러면 수탁자 요놈 을이 소유권 가져갑니다. 근데 누구 돈으로 가져간 거야? 신탁자 갑이 돈이잖아. 그래서 유효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을은 누구 돈 갖고 소유권 취득한 거야? 갑의 돈이잖아.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할 때 마지막에 줄 거라. 부동산 자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부동산 자체는 안 되고 적어라. 매수자금. 부동산 자체는 안 되고 매수자금 자기가 주었던
그 돈을 돌려달라 해야 돼. 왜? 자, 이 수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가 유효가 돼버리니까 수탁자에게 소유권은 줘야 돼. 그래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대신에 뭘 달라고? 매수자금. 그게 1번이다. 2번 읽어봐요. 알고 있다가 악이지. 7번 봐요. 문제에서는 병이 선이잖아. 이제 2번에 이제 알고 있으면 등기가 무효지? 그럼 봐요. 7번. 매도인이 악이면 등기가 무효잖아. 그럼 수탁자 소유자가 아니고 아직도 매도인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을명의 등기는 무효고 액체도의 소유자는 여전히 병이다. 맞네? 여기 요가 똑같잖아. 봐요. 요 등기가 무효가 되면 요는 게 아니고 요는 거다. 그 봐요. 이 등기가 무효니까 수탁자 게 아니고 매도인 거다. 그대로 맞잖아. 똑같은 논리잖아. 여기서 등기가 너 이름 왔잖아. 중간. 등기가 무효니까 이자께 아니고 이자거래 했잖아. 그 말이라 여기서 등기가 무효니까 수탁자가 아니고 아직도 매도인 병거다 이 말이야. 3번 읽어봐. 이래서 그거 아까 했지. 7번 이거잖아. 매도인이 모르면 선이니까 등기가 뭐야? 유효니까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유효다 맞잖아. 마지막에 무효로 되지 않는다가 뭐다? 유효로 적어라. 자, 4번 2와 3의 경우 7번 그 말이 이런 거야. 이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자 이제 봐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이 수탁자가 다시 넘겨서 제3자에게 그러면 매도인이 선인 경우 넘겼어. 그러면 선이면 수탁자가 소유자지. 그러면 그 다음 자는 뭐야?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 가져갑니까? 이유가 뭐고? 앞사람이 소유자면 선악불문. 됐어요? 그런데 7번 약정이 무효입니다. 그런데 계약에서 매도인이 선이면 악이면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면 누구 게 아니야? 수탁자 게 아니지. 아니지만 넘겼어. 그러면 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또 소유권 가져갑니까?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유가 달라. 위에 거는 수탁자 매수인이 선이니까 소유자니까 앞사람이 소유자니까 그 다음 자는 선악불문. 밑에 거는 약정무효, 등기무효는 선악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악이야. 이야, 고기 4번입니다.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제3자는 선악불문한다. 5번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7번 요거잖아. 계약에서 매도인이 선이네. 그럼 요 등기가 유효고 약정은 그대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선인 경우 물권 변동이 등기야. 등기는 유효하지만 그 약정 자체는 무효다. 7번 맞아요 이거? 등기다. 등기가 유효를 했지 약정은 무효입니다. 여기까지. 상당히 어렵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 요거만 잡자. 자, 중간에서는 넘기면 제3자는 선악불문한다. 계약에서도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요 수탁자로 받은 놈은 선악불문하고 둘 다 소유권 가져간다. 위에 거는 앞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밑에 거는 약정이 무효고 등기가 무효는 선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논리는 어떻든 제3자는 선악불문이다. 여기까지만 하자. 예,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는 뭐 가져와야 돼요? 5월달 본 모의고사 민법하고 요약집 가져와요. 다음 주에. 또 안 가져오는 사람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집에 갔다 오면 됩니다. 끝까지 오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